이 없다는 이상한 이유로 종결을 했지만은 공수처에서 제대로 처벌받도록 오늘 고발을 했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특검법으로 처벌 관철시키겠다, 그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 대한 법안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3국조 3특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인 라인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 저는 결의서를 이미 제출을 했고 국정조사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 또한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법안들, 특히 판결문을 공개해서 더 이상 판결문이 판사 혹은 검사 특정 그룹에 귀속된 정보가 아니라 온 국민이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한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또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인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특별히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7월 1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7월 1일은 라인 야후라는 회사가 일본의 총무성에게서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거기에 자본관계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대답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번에 또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라인 야후의 이사진은 전원 일본인입니다. 이런 사태를 알리고 국정조사 요구서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다음 주에 네이버 노조와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함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한 이 국민적인 공감대, 국민적인 공분을 등에 업고 제 입장에서는 정부에 마지막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7월 1일이 되기 전에 총무성이 명령한 자본관계 재봉 한일 투자 협정에 근거해서 빼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것을 또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방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바라보는 우리나라는 교통법규 없이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AI라는 것이 산업으로서 그리고 도구로서 안전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되려면 법규가 먼저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미래를 좀 더 쳐다보면서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AI 시대에 산업도 발전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AI라는 것을 곁에서 이제 활용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마련을 하려는 법안들을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법안들은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는 상당히 생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AI와 법, AI와 의료, AI와 문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쭉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신당 강경숙입니다. 녹표절 논문 그거 함께 피켓 시위도 하고 또 교육과 관련된 기자회견 할 때 함께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당 순위도 교육위원회를 썼습니다. 어떠세요? 사실은 저는 그게 사실 제가 이루고자 하는 꿈의 세상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동의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제 저는 특수교육, 장애 학생을 가르치던 선생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부에서 행정을 했던 장학사, 이제 연구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에서 특수교사들을 양성하는 교수였기 때문에 나름 교육에 잔뼈가 굵은 그래서 교육일을 떠나지 않으려고 해서 일단 그렇게 썼고요. 제가 처음으로 낸 법안,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인데요. 우리 신장식 의원님이 금쪽이법이라고 예쁜 예명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행동이나 정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더 많이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 말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모르는 학생들도 있고 또 거꾸로 자기 요구를 사회적으로 별로 용인되지 않은 형태로 막 드러내는 과잉 행동이 있거나 그죠? ADHD라고 하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학생들이 있고 또 흥행장애 아이들도 많아졌어요. 그런 학생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서희초 사태도 이제 그런 선상에서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 조기에 발견을 하고 학교 밖으로 떠나거나 혹은 심지어 자살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학생들을 좀 조기에 예방도 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 뭐 이상하게 벌어진 일 다 아시잖아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런 일들을 함께 관심 가지면서 결의안도 내고 또 이렇게 법안도 내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 있고 얼마 전에 박정훈 대령 재판 받는데 방문을 해서 재판 방청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났습니다마는 훈련병이 얼차려, 옛날로 얘기하면 기합인데 얼차려 과잉 얼차려를 받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산역에 그 분향소가 추모 그 행사를 하는 조그만 그 분향소가 마련되었는데 그걸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 유족들이 저한테 막 울면서 호소를 하시던데 그 얼차려로 죽은 그 훈련병 외에 지금 현재 수도병에 이제 군인들이 죽으면 거기 영안실이 거기에 가는데 거기에 9명의 시신이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유족들이 수령을 거부하는 거죠. 장례를 거부하는 거죠. 원인을 밝혀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유족들이 꼭 와달라고 그래서 저는 일단 국회의원 김상민입니다. 10년 서초구민이었습니다. 지금입니다. 심지어 면허증도 서초구 면허입니다. 제가 면허를 따고 나서 부모님, 동생, 심지어 직장도 서초구에 있다 보니까 서초구 안에서만 뱅뱅 돌았어요. 간병비 급여화 법안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간병비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300만 원에서 한 달에 450만 원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4분의 어르신을 모시고 나면 허리가 휩니다. 건강보험에서 가장 급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병비 급여화 법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못 참고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그리고 보험료 국가 지원 그리고 오늘 3개의 국민연금 법안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왔습니다. 출산 크레딧 죄송합니다. 출산 크레딧, 공복무 크레딧 이렇게 등록하고 이제 국민연금은 지난번에 모수 개혁이 크게 논의가 되었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개정해야 할 법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은 모수 개혁이지만 그 전까지 특수고용 특고 근로자들 계속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는 한편에 간호법 준비하고 있고 사회서비스원법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그렇게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대 담론도 필요하지만 개별 입법을 지속적으로 국민께 보여드리고 발의를 하는 것이 내용에 도움이 될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범건 아닌 차기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수원지검 연어 술자리 파티 진술 조작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고 진상이 분명히 밝혀되지만 근본적으로 그 법적 근거 없이 수용자를 검찰청으로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몇 년 전에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정 교사 사건 크게 이제 언론에 알려졌었는데 그때 이 법이 만들어졌으면 이화영 부지사 이 진술 조작 논란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한 교정 공무원이 검사의 부하가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진실을 확인하는 조세 재정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전문가들부터 구제를 구해서 우리 당의 핵심 당론인 사회권 선진국 정책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탄핵에 대한 피로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무엇이냐면은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이 앉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또 탄핵이야 라는 말씀보다는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을 앉혀라, 이런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왜 이렇게 방송 3법, 탄핵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시작을 되짚어 보면은 MB 정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초대 방통위원장이었던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 이렇게 시작된 정권의 방송 길들이 는 우리가 민생 당론 1호로 이야기를 한 게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보장법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71년도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치면서 몸을 불살랐습니다. 2024년 전태일 열사가 지금의 대한민국에 오신다면 근로기준법을 불살라라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노동법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즉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는 프리랜서, 플랫폼 등등등,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등등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노동자의 노무를 제공하지만 일하지만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지 못합니다. 사장님이에요. 3.3% 잘라내는 사장님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850만입니다. 네. 그 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이 안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계신 분들까지를 포함을 하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아니지만 개헌을 통해서 국가가 어떠한 이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국가에게 이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년 정당의 두 번째 중요한 축은 조직입니다. 당 조직. 건강하게 제대로 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사절차법을 저희가 마련 중에 있고, 이 모든 개혁 입법들은 한 90% 이상 성안이 되었고, 곧 여러분들께 청사진을,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민주당보다 더 빨리, 민주당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드리겠다고 약속드리고, 그것이 저의 의정활동 목표입니다.